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이태원 참사의 법적인 측면 좀 자세히 원인과 법적 측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방송하기 힘든 세월인데요. 네. 일단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아직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는 주최 측이 없었다 이거예요. 주최 측이 없었다. 주최 측이 없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예, 어떻습니까? 이따 법적 측면에서 보면. 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태도가 행정을 책임지고 예. 권력을 책임지는 분들의 태도라기보다는 예. 재판을 대비하는 변호사들의 태도로 저는 보입니다. 법조인이 아닌데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렇게 보여요. 이게 온전히 그러니까 뭐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뭐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예. 하겠지만 특히 이상민 장관이나 용산구청장의 태도는 예. 명백하게 사건 앞둔 변호사의 태도 네, 같죠? 변호사의 약간? 태도입니다. 예. 그거 18시간 동안 사실은 용산구청장은 사고 발생 이후에 18시간 동안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예. 그제서야 입장을 냈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용어를 고른 듯한 느낌이 나죠? 고르고 뭐였죠, 골라서 그게? 예,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가장 예. 어제 했던 얘기는 예. 이거는 말하자면 그 지역 축제에 주최자가 없다. 이런 예. 얘기랑 맥락을 같이 예. 하는 것이고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이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문화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헬로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 신드롬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 책임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매뉴얼 중독증에 빠져 있나 하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없으면 그러면 경찰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매뉴얼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어떤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법령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예. 필드워크를 할 때 참고해라. 이래야 사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매뉴얼 타령하다가 딱 이 자꾸 매뉴얼 얘기해서 떠오른 게 전 2011년 후쿠시마예요. 예. 그때 일본은 매뉴얼 강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뉴얼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예. 매뉴얼이 다 촘촘히 준비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그 원전 회사라든지 또는 내각이나 행정부에서 전부 다 매뉴얼이 없다. 이 정도로 큰 지진과 쓰나미가 올 줄 몰랐고 네. 거기에 대비한 매뉴얼이 없어서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차라리 기술적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원전에 뭐가 어디가 터지면 매뉴얼상 여길 막아야 되고 이거는 네. 기술적 부분이니까 또 일견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위험하다. 이 신호를 받고 공권력이 거기에 행동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못 움직였다는 건 이건 처음부터 말이 전혀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 적용 법령하고 판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위로 가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겠죠. 예.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 노력했느냐? 예. 전년만도 못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 재난안전기본법에도 보면 기본 이념이 재난을 예방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임무가 바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예.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재난안전기본법입니다. 예. 헌법의 어떤 부분이요? 헌법은 예. 34조 6항 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예.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예. 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법령이 있는 거죠. 재난안전기본법에 기본 이념이 있는 거고요. 예. 매뉴얼에 없다. 축제의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권고사항, 그 매뉴얼의 권고사항으로 또 내려가면은요. 예. 2021년도 매뉴얼이요? 그 행정안전 그 지역 축제장 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에 보면은요. 예. 주최자에게 계속 임무를 부여합니다. 예. 그런데
권고 사항에 보면 예. 주최자와 유무와 관계없이 예. 할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권고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관리를 그 자체가?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있어요. 권고 사항이니까 뭐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함을 했는데 예. 권한이 없다. 예. 집회와 시위 이외에는 예. 그러니까요. 경찰이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저 아까 그 여당 의원님도 그 말씀하시던데 그거 정말 위험한 사고 같은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예. 이야기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예.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위헌 발생의 방지 등에 보면 예.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심지어 억류할 수도 있어요. 예. 위험하면. 그런데 이건 억류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 안내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앞에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치 임의조항처럼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이건 임의조항이 아니라 이게 임의조항일 뿐이지 강제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 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쪽의 얘기는. 그런데 대법원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 세월호 사태 때요. 예.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로서 세월호 사태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상태가 있을 때는 그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예.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예.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권한의 불행사는 예. 그 권한을 행사하지 예. 않는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직무유기군요, 그러니까. 예. 예. 안 하면. 안 하면. 예, 안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예. 경찰이 아까 같이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 문구에 그냥 임의 규정처럼 돼 있으니까 나는 권한이 없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법적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딱 짚어서 말씀해 예. 주셨지만요. 만약에 정말 어떤 그 행정부의 수장이나 혹은 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말이에요. 네. 아니 이 아주 상식선에서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령이 없어서 경찰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됩니다. 주체자가 없으면 그럴 때 공권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민간 안전 책임자가 없으면 왜 더욱 공권력이 더 들어가야죠. 공권력이 더 들어가야죠.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님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 부분이 타산지석 내지는 본인이 스스로 왜 시장직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유사한 판례가 2011년 예. 우면산 산사태 있지 예. 않습니까? 이때 요새 보면 무슨 긴급 문자 이런 거 굉장히 재해 문자 예. 많이 오잖아요. 예. 우면산 산사태가 벌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나 서초구가 이 재난을 알리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피난해야 된다라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 이걸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아까 그 경찰관 예. 직무집행법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안전 조치를 하는 의무들이 있는데 알리지조차 않았다. 예. 그래서 직무를 유기한 거다. 예.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라. 서울시가 배상해라. 예. 이게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 때 나온 판례예요. 예. 예. 근데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아니 어느 누구도 지금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글쎄요. 예.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약간 그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상태는 정말 어떤 일단 사과하고 네. 그다음 수습하고 네. 그다음에 책임을 묻고 이게 순서 아닌가요?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회피하고 예. 일단 법률 검토를 예, 해서 일단 내가 빠져나갈 여기서 부분 책임을 만들어 법적 놓고. 책임을 빠져나갈 거를 찾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오늘 경찰청장이 뭐 사과인지 아닌지 하여튼 철저히 예. 뭐 112 신고가 예, 많이 들어왔는데 예, 예, 현장 11건,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 예. 현장 대응이 부족했다. 철저히 감찰하고 수사하겠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대검에 무슨 대책본부를 만들고 영장 집행 등의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게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4.16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면은요,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야겠죠. 법적 책임 부분만이 아니고 아니라, 예, 예. 자, 도덕적, 정치적 책임, 도덕적, 정치적 예. 책임, 그 다음에 또 제도적 미비한 부분. 예. 예, 왜 도대체 경찰 병력이 137명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예. 이상민 장관은 예년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인원은 30% 늘었지만 경찰은 40%가 늘었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다수는 3분의 2 가까이는 사복을 입고 경비 업무에는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검찰이 야당에 대한 사정정국과 함께 마약 범죄를 때려잡겠다라고 예.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검찰의 4개 지청에다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를 합니다. 예. 즉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있으니까 경찰들까지 전부 다 마약 단속하는 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경비 업무 하러 가지 저는 않고. 그 해명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게요. 자, 이런 위험을 만약 감지했다면요. 네. 2, 3일 전부터. 네. 왜냐하면 이틀 전만 해도 막 사람 많아가지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상인들도 예. 다 위험하다 그랬고 네. 방문했던 사람들도 너무 위험하다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 경찰이 몇백 명밖에 없습니까? 아니 마약 그러니까요. 단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을 집어넣었다고 쳐도요. 네. 그리고 또 집회 시위 때문에 또 안 됐다는 얘기도 맨 처음에 했잖아요. 네. 그것도 말이 안 아니 됩니다. 거기 또 인원을 넣더라도 네. 우리나라 경찰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 보낼 경찰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없습니까? 저는 그 그것도 해명 말이 안 자체가 됩니다. 말이 안 그러니까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 자리에 갔느냐, 경찰을 몇 명을 배치했느냐가 아니고 왜 그 자리에 갔느냐, 주요한 업무가 뭐였느냐라는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이 의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안전을 위해서 당신들은 거길 가는 거야. 그래서 경광봉 들고 자 한쪽으로 통행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없었던 인원보다 겁니다. 더 근원적인 거는 예.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선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 거의 없었다는 혹은 전무하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학 개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되기 예. 위해서 그러면 경찰학 개론 시험 과목에 소위 혼잡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 챕터가. 예. 즉 미조직 군중, 그러니까 이 조직대에서 집회를 한다거나 또는 뭐 문화 행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대부분 조직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조직 군중을 어떻게 경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 이걸 혼잡 경비라고 해가지고 미조직 군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군중 정리의 원칙 예. 해서 밀집도를 1차로 떨어뜨려라. 예. 예. 그래서 블록화하라는 예.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예. 두 번째, 일정 방향으로 소통시켜라. 예,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예.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소리 높이지 말아라. 네. 차분하게 설명해야 된다. 같이 흥분한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말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 정복 경찰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그럼요. 나는 것이, 정복 경찰이 예를 들어 그 복잡한데 한 몇 명만 계셔도 네. 예를 들어서 이 정복 경찰이 없으면 누군가, 그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다. 군중의 심리가 어떠냐면 네. 누군가 새치기해서 자기보다 이익을 보는 것 같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복 경찰이 적어도 당신 절로 가는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라는 어떤 그 질서의 통할적 질서만 유지시켜주면 네. 그런 혼란은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문제는 정복 경찰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나도 그 골목에는 그 골목에는 적어도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하긴 적어도 그 골목에는. 그리고 예. 그 골목에는 거의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날부터 그렇게 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고 또 신고도 사람이 있었고. 몰릴 것이란 건 너무나 많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데도 그 인파 관리를 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행정의 난맥상 무능이라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냥 네. 그 뭐 잠깐 생각 못한 무능이겠지. 네. 그런데 이런 위험 경고가 계속 있었으면 그래도 긴장은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판단을 못했던 무능이라고 보자고요. 그냥. 네. 예. 그런데 이제 치명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경찰청장 발표의 그 부분인데요. 네.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18시 40분부터 11건의 신고가 네, 들어왔다는 신고가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18시 40분이면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예요. 10시, 왜냐면 10시 15분 전이니까. 18시니까. 예, 18시 40분이니까 한 서너 시간 서너 시간이 남았죠. 남았던 서너 거예요. 시간이 남았던 무려.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만 몇 명만 보냈어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의사결정권자가 예. 사실은 그 당시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혼잡 경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예.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그거를 119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거든요. 예. 112 신고 대응하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112 신고 받는 사람이 무심해서 이렇게 됐다. 예. 이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예,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의사결정권자가 혼잡 경비 태세에 들어가야 되고 혼잡 경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다 경비의 카테고리 안에 다 있어요. 그냥 미증유의 사태가 아니란 말이죠. 혼잡 경비를 위해서 여기에 경광봉 들고 교통경찰을 파견한다. 정복 입은 사람 지금 뭐 마약 수사를 위해서 사복을 입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잠시 중단하고 정복으로 갈아입어라라든지 뭐 아니면 사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광봉과 뭐 배지를 가지고 경찰임을 표시하고 혼잡 경비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만 거죠. 했어도 하는 아이들 150 지금 156명까지 들었죠. 155명, 156명. 그것만 했어도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오늘 뉴스 진행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앞에는 무능하다 치자. 앞에는. 근데 그때 신고가 한 건도 아니고 무려 하나, 둘, 셋, 넷.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수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윤 총장이. 아니 그 몇 시 발언이죠?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오전이죠. 제가 들은 12시 거는 42분? 어? 예, 12시 42분. 제가 들은 건 2시 넘어서 예. 그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네네네. 거기서는 그때는 또 제가 기억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예. 제 기억에 따르면 18시 40분이라고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네네. 11건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신고가. 그 정도가 됐으면 의사결정을 해야죠. 근데 오직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용산구청장이 아니라 부구청장이 대책회의 26일인가 27일 날 있었던데 부구청장 뭐 구청장이 갈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구청장이 가면 부구청장급에서 관계기관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예. 그분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계속 구청장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구청장이 참여를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게 되고요. 예. 그 자리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혼잡 경비가 필요하고 혼잡한 상황에서 미조직 군중들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방 안전 대책, 경비 대책이 나와야 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쓰레기 주울 대책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까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 부분이었어요. 예. 18시 40분. 이때만 움직였어. 네. 앞에는 아무리 방치하고 무능하고 행정 난맥이 뭐 넘쳐나고 이랬어도 이때만 움직였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건 사회적 참사는 4.16 특조위에서 계신 분들에게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있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법과 제도의 미비점. 그렇겠죠. 그다음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잘못된 착오나 오류가 있었던가. 아니면 직무유기가 보고체계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 보고체계가 예.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 그다음에 현장 대응이 어땠는가. 예. 그다음에 현장 대응 이후에 피해자들이나 이 어떤 조치들이 현장에서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들은 어떻게 인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대했고 그 유족들을 대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뒤에 사후 조치까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과 제도의 그렇습니다. 개선으로, 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직무유기가 있었던 부분이나 현장 대응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예. 거죠. 근데 지금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것, 그것도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 미흡했다 이렇게 가면 몇몇 사람들 그 뒤에서 뭐 밀어 얘기했던 그러니까요. 사람 예. 찾아라, 뭐 토끼 예. 했던 사람 찾아라, 그 다음에 무슨 뭐 해밀턴 호텔 불법 건축한 부분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책임의 어떤 주요 원인을 몰고 가려는 시도가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예. 근데 대체로 지금 검찰에서 대책본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오늘 경찰청장의 보고나 그 다 국민들에게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거나 전부 다 지연 말단. 물론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방아쇠가 트리거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사해야겠죠. 해야죠. 네, 그러나 이게 무슨 사고 원인의 어떤 주요 원인인 것처럼 벌써부터 절대. 나올 얘기는 아니죠. 이건 절대 나중에 아닙니다. 이건 다 큰 줄기가 정리된 그럼요. 다음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자세히 법적 검토를 하니까 처벌이 가능하고 그건 처벌은 그렇습니다. 못하는 상황이고 예. 이런 식의 정리가 돼야지 지금 이 지연 말단이 무슨 문제의 원인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왜 이런 게 문제냐면 이런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이 주요 원인으로 치환될 때 네. 주요 원인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실은 뭐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 때도 물론 그 유병헌 씨 잘못이 있죠. 예. 하지만 유병헌만의 잘못이 아니었고 이후에는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충분치 않다라고 유족들은 생각하시지만 뭐 그 경찰이라든지 현장 지휘관이라든지 형사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우리나라 그 생명 안전 체계, 뭐 해양 운송 체계 이런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예.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전적으로 의사결정권자들 실제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책임을 지연 말단에 전가하기 위한 전가하고 예.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물론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미러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토끼 무슨 분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더 봐야겠죠. 그러나 토끼 분장 부분은 예. 본인이 그 교통카드 뭐 이런 거 대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예. 해명했다는 얘기 보도가 좀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런 어떤 대상을 찾아 움직일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수사도 그건 아주 지연 말단에 나중에 물론 그런데도 앞으로 있던 경각심을 위해서 법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또 그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겠죠. 네. 근데 지금 그것 따질 때는 그게 급선무는 절대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하나는 뭐 저는 정말 극소수라고 보는데 거기 간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 청년들에 대해서 무슨 서양 귀신 놀이하러 쫓아가다가 그런 어떻게 뭐 정말 그건 극단적인 약간 비정상적인 사고라고 저는 뭐 왜냐면 절대 다수는 아니겠죠. 예. 그건 뭐 한두 명 되는 아주 아니 근데 일부 커뮤니티에 예. 나온 거 보면 또 이제 전 정부 탓, 그다음에 그날 그 자리에 갔던 청년들 탓. 아니 아이들 특히 뭐 청소년 좀 간 넘어선 청년들이 150명이 죽었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게 그럼 우리나라는 놀러 나간 청년들이 죽어도 되는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놀러 나간 정말 그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 한번 이태원 거리를 놀러 나갔던 청년들이 거기 갔다는 이유로 죽어도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그런 네. 어떤 저는 이런 논리가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전에 부천인가요? 호프집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호프집 화재 사건 때 그 중에 화재 사건으로 그 운명을 달리한 분들 중에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예. 고등학생들이 몇 있었는데 갑자기 호프집 화재 사건 미성년자 술 먹다 사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예 그건 그런 프레임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그런 프레임의 보도가 있었고 이번에도 초기에 근데 그나마 이번에는 시민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왜 피해자 탓하냐 그러해서는 안 된다 희생자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런 어떤 식의 극단적인 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발표가 언제 있었습니까? 어제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옹호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야기로- 다시 제가 듣는 대로 해석을 하면요. 예. 아무리 위험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도 뭐라고요? 아까 그 권한이 없다. 경찰은 움직일 권한이 없다는 얘기로 논리적으로 집회와 기기를 시위 하는 거 이외에 아닌가요? 자율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예요. 경찰의 이건 똑같은 거죠. 주체자가 없는 거라서 라는 그 논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 외에는 그렇다면 예.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도 경찰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그런 논리인데요. 저는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예.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무의 문제입니다. 경찰관의 의무의 문제예요. 경찰뿐만 아니라 공권력,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의무,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의무, 재난안전기본법의 기본 이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부분이겠죠. 국가는 그럼요. 과연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 수행했느냐.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죄하는 게 먼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피고인이 됐을 때 어떻게 법적 책임을 벗어날 것이냐를 중심에 두고 적어도 법률가가 보기에는 뭐 일반인들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상민 장관이나 용산구청장이나 뭐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피고인의 입장, 변호사의 입장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빌리 브란트가 예. 폴란드 유대인 그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예. 그게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예. 했는데 사실 빌리 브란트는 개인적으로 사죄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레지스탕스로 반나치 투쟁을 네.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네. 본인은 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죄할 이유가 없지만 독일 총리로서 예. 유대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거거든요. 예. 개인 이상민의 법적 책임, 개인 용산구청장의 법적 책임,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줘서 그분들에게 권한과 돈을, 예산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빌리 브란트는 나치에 저항을 했지만 저항을 했어요. 지금 행안부 장관은 이 사태 그냥 전적인 책임자입니다. 하여튼 전개 상황 지켜보고요. 자세히 끊임없이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경찰에서 뭐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예. 112 신고받는 분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만 할 게 그러면 아니라 정말 그런 해법은 예.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뒤에서 뭐 밀었느니 말했느니 그래서요? 해밀턴 호텔이 불법 건축을 했니 말했니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사회적 참사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에 따른 희생자들이다. 거기서 돌아가신 청년들이 명확하게 본질을 이렇게 규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전반을 이 사회적 참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게 우선이지 112 현장 대응 수사하고 압수수색 그렇습니다. 영장 치고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 저희 기사에서 어떤 지나가는 시민분이 그 젊은 청년들의 생명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네. 그 말씀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미안하고 네. 해서 와서 참배한다는 말씀을 네. 들었는데 이 공동체 한 명이란 이유로 미안하고 젊은 청년들한테 네.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그 시민이 있는 반면에 절대적인 책임자들은 지금 제대로 된 사과라도 이 상황에 정말 사과라도 했었는가 하는 아니 그 무릎 꿇고 그 대통령께서 사실은 사과 없는 담화를 발표하고 현장회를 갔잖아요. 현장회를 가서 대통령이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빌리 브란트처럼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을까요? 현장 검증하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왜냐하면 이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이 네. 늘 그렇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럼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과 원인 분석,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국가는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을 한번 끝까지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